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이번에는 해농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 소장님이 오시니까 그냥 일주일의 절반이 딱 지났다는 게 느껴지네. 맞습니다. 요 어소장님 나오는 요 시간이 아. 정말 일주일에 딱 절반입니다. 절반. 이제 다 했네, 다 했어.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시. 그렇습니다. 이런 저도 느낌입니다. 언더스탠딩 방송을 하고 나면 네, 아이고 이제 한 언덕 넘었다. 네, 한 주가 다 간 것 넘었다. 같은. 네. 네. 네, 오늘은 어느 나라부터 가봅니까? 오늘은 또 하필 또 이 프로님 계실 때 또 네. 또 부동산? 발끈할 텐데 불폭 가가지고 이런 거 글로벌 부동산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 네. 먼저 영국 얘기를 한번, 영국? 네, 오. 영국 주택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게 그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이 주택 담보 대출의 그 LTV 있죠. 우리로 따지면 그거를 이제 99%로 올린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걸 계획했다. 이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9억 9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도 되고 그냥 수중에 1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99%? 네. 네. 보통 우리는 뭐 한 20에서 70, 뭐 서울은 한 50% 정도 되죠. 한 반 정도 해준다고 네. 보면 예. 되죠. 네, 예. 근데 이제 영국은 와. 99%로 해주겠다.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새롭거나 뭐 되게 신기한 건 또 아닌 게 예. 이미 2021년에 95%짜리 대출도 도입을 했었어요. 왜 이럽니까 영국은? 청년들이 집을 못 산다 이거예요. 집이 너무 비싸서? 집이 비싸서.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 2021년도에는 한 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95%에서 99%로 높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의 주택 평균 가격이 한 4, 5억 정도 되거든요. 만약 그렇게 5억이다. 라고 하면 95% 혜택을 받았을 때는 2,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제 99%로 올려버리면 500만 원만 수중에 있으면 돼요. 그 대출해 준다. 그렇죠. 와. 근데 예. 영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이런 게 집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지 하고 받아들여진다는 게 이 기사의 포인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구체적으로 근데 모든 주택에 다 해당된 거는 아니고 예. 연소득의 4.5배 이내의 집을 살 때 60만 파운드 이내의 주택일 때만 가능하도록 이제 제한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에는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우파는 공급을 늘리자. 공급을 늘려야 된다. 네. 그래야 공급론. 집값이 내려가고 살 수도 있지. 나쁜 말로 공급무세. 예. 그리고 좌파는 공급 무용론. 환경 보호를 해야지. 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주택을 너무 많이 개발하지는 말자. 이런 딱 이렇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좌우가 모두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공급을 그런 늘리는 추세예요. 거 맞지. 예.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요즘에 다시 또 나오고 있는 말이 그 임비, 님비 아니고 임비. 인비. 네, yes in my backyard 해가지고 우리 집 우리 주변에, 동네에 빨리 우리 좀 동네. 집 좀 더 지어라. 좋아? 지어. 우리 동네 좋아. 매우 좋음. 웰컴. 그런 임비 현상이 관철되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그 대출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야. 영국은 지금 받아들여지면서 요거는 나라마다 사실은 조금 상황에 다르죠. 따라서 다 정책이 다르게 네, 느껴질 텐데 영국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지금 약간 환영을 받는 매우 그런 뭐가 중이에요. 주택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왜냐하면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주택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붉은색이 영국입니다. 20대 이상 성인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지금 지표거든요. 예. 근데 영국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아하.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집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외 유입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네. 인구 대비 집이 부족하다. 네. 아. 뭐 요런 뉴스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집의 숫자가 적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게 첫 네. 번째 제가 들고 온 소식이고 예.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음. 자, 요거는 이제 일본 이건 니혼 일본 게이자이 부동산 신문. 이야기? 네, 니혼 예. 게이자이 신문인데 네. 2월 말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의 그 나가사키시가
나가사키 시 아니고요. 나가사키 시가 안 웃으시네요. 뒤늦게 이렇게 민망합니다. 웃겼습니다. 여기서 왜 웃어야 돼요 지금? 네? 아니, 못 알아들었지 지금. 나가사키 씨가. 나가사키 시인데 시 아니다. 미스터 미스터 나가사키 아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저는 뭐 아재들하고 있으니까 아재 개그가 네. 어쨌든 젊은 층을 겨냥해가지고 음. 우리 지역에 임대주택을 우리가 마련할 건데 여기서 10년을 살면 그 집을 공짜로 줄게요. 네. 네.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기사예요. 잠깐만요. 어떻게? 우리 동네 와서 살면 일단 나가사키 시에 여기 지금 보이는 집들 있죠? 예. 여기에 우리가 임대주택을 하나 이렇게 여러 개 만들 할 건데. 건데 거기에서 10년을 살면 그 집을 무료로 주겠습니다. 10년만 월세 내고 와서 살아. 네, 그러면 10년을 채우면 그 집 너 가져. 그렇습니다. 음. 보이는 그 사진이 바로 해당 지역이에요. 어. 이 언덕 위에 집들 있죠. 요 사이에 계단 보이십니까? 집이 그렇게 야.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집을 정수기처럼 파네. 10년 동안 매 월 사용료 내면 10년 후에는 니게 된다. 이게 사실상 할부 아닙니까? 할부. 그러니까 집이 안마의자냐? 근데 그 지금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입지 예. 조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네. 이 지대도 높고 계단 너무 많고 오르기 힘들어서. 근데 뷰는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수리하려고 하면 여기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공사 비용이 그래서 많이 든다고 해요. 그렇지. 건설 10년을 비용이. 안 고치고 살 수는 없을 예, 테니. 그래서 집값이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대요. 근데 지자체가 이 높은 주거 비용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나가사키시는 세 번째로 일본 전체에서 세 번째로 이 유출되는 나가는 인구가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지의 지방은행이 소유자만 있고 오래 비어있는 주택을 싸게 매입한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만 리모델링을 해줘요. 예. 다 해줘서 월세를 인근 시세보다 한 25%에서 30% 정도 싸게 받는 겁니다. 음흠. 그 다음에 그 집에 10년을 거주하면 나중에 10년 뒤에 무료로 양도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20, 30대 젊은 부부가 타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양도를 받으면 뭐 새로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도 내주고 뭐 신축이든 뭐 중개축이든 대출도 상대적으로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상품까지 마련했다라는 게 이 기사예요. 근데 이 실제로 그럼 어느 정도 시세에 나왔는데 그러면 요 지금 그림에 나온 집 중에 하나가 남향인데 방이 3개고 거실도 있고 식사 공간도 있고 부엌도 있어요. 따로따로 각각 네. 다 있어요. 55년 정도 된 목조 건물인데 나가사키 시청까지 버스 도보해서 한 30분 걸린대요. 네. 근데 이 돌계단이 포함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쨌든 뭐 30분 걸린대요. 시청까지. 근데 집세가 우리 돈으로 월 26만 원 정도. 야, 1년이면 싸네. 대략 한 300만 원. 네. 10년 취집세면 3천만 3천만 원에 이자 생각하면 뭐 4천만 원. 될 것 같으세요, 이거? 4천만 원에 그 집 집 소유를 살아. 한다. 응. 근데 저는 너무 높은 데 있는 거 아닌가? 요건 내 생각에는 요 나가사키시의 이른바 야바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외지인이 와서 살다 보면 불편해서 10년을 대체로 못 채울 것 같고. 야, 무해지 환급금 그거 그렇습니다. 비슷하네. 네. 보험 그래서 내다가 얘는 그냥 너 다 채우면 월세만 많이 내다가 줄게. 쓰러지고 나가는. 와, 10년 못 채우고 나가는 야. 애들이 네. 있으면은 그거 그냥 꿀꺽한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럼 다음 손님 받고 또 받고 계속 또, 지금부터 10년 다시 야, 한 너 10년 만에 못 버티고 인내심 나가고. 테스트. 그런 게 아닐까. 자, 그러면 또 요거 한번 요 사례 한번 보세요. 네. 자, 요거는 저 멀리 다시 이제 유럽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네. 크로아티아인데 크로아티아는요 아예 13유로센트만 주면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있어요. 13유로센트면 한 130원, 150원? 와, 저 아름다운 약간 마을의 저 집이에요? 형식적인 가격인 유로센트? 거예요. 네, 형식적인 가격인 거예요. 이게 2018년부터 시작한 계획인데 여기 지금 나온 기사가 레그라드라는 마을이거든요. 예. 어우 이뻐라. 근데 이 정책을 2018년부터 내놨는데 2021년에도 이런 식으로 싸게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한 20채 정도? 그러니까 빈집과 폐공장을 이걸 당시에 우리 돈으로 한 190원 정도에 내놨대요.
17채가 팔려가지고 시에서 수리 비용 한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줬다. 사실상 공짜로 주는데 네.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 100원만 내세요. 뭐 이런 네, 거네요. 형식상의 가격을 이제 매긴 거죠. 근데 여기에 인구가 2,000명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원래는 조금 더 훨씬 많았는데 여기 헝가리랑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1918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되면서 서서히 인구가 이제 확 감소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을 다시 유입시키고 동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내건 건데 조건이 있어요. 살려면 45세 미만이거나 가족을 이루고 있거나 뭐 부부라든지 아니면 결혼은 안 했지만 어떤 사실혼 관계, 뭐 동거 파트너 관계, 그것도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관계 그런 조건이어야 하고 전과자가 없어야 되고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살 수 안 없고. 되고. 근데 그 1주택을 제가 찾아봤는데 크로아티아에서 1주택인지 전 세계에서 1주택인지는 여기서는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2018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었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에 5년 전보다 아이들이 더 많아져서 어린이집을 새로 짓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 뭐 그런 기사가 이게 있었습니다. 사실상 출산 장려 정책이네요. 그쵸. 이제 젊은이들 이제 45세 미만으로 제한을 뒀다는 거는 네. 젊은 인구를 다시 젊은 끌어모으기 사람들만 위해서. 들어와라. 네, 그런 건데 이 나라 지금 제가 뭐 일본도 얘기했고 지금 크로아티아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나라들에 앞서서 거의 선두적으로 어떤 이런 역할을 한 게 이탈리아예요. 저번 주에도 이탈리아 얘기 사실 하긴 했는데 네. 그 지방에서 벗어나는 인구를 채워서 도시 재생시키려고 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화제가 돼서 1유로의 집을 판다. 이탈리아 마을 곳곳에서 여기도 1유로? 1유로만 내면 네. 집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화제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때가 사실 처음은 아니라 16년 전에 그게 시작됐어요. 요 기사 보시면 이거 2008년도 제가 형광펜 해놨거든요. 2008년도 기사입니다. 네. 2008년도에 2008년에도 이미 네, 이탈리아의 그 시칠리아 시장이 오래된 주택을 1유로에 제공한다. 와. 그러니까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엉망인 집을 이제 수리비로는 사실은 1억은 좀 좋게 들 수 있는 그런 시칠리아 섬의 작은 그 그럼에도 집을 1유로에 판다. 와. 근데 이 사진에 나온 곳은 시칠리아 살레미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한 3,700채의 오래된 주택을 정말 모험과 감성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팝니다. 뭐 이렇게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또 얘기가 한번 나오면서 또 화제가 됐거든요. 예. 이탈리아 지도입니다, 이게. 장화 네. 모양이죠. 예. 근데 여기에 여기 시칠리아가 시칠리아 여기예요. 섬. 네. 근데 이탈리아 곳곳에 이렇게 이런 1유로 집을 파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남부에 여기 지금 시칠리아에만 그런 정책을 내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 19개 지역에서 1유로 주택 판매하고 있고 이탈리아 전역으로 보면 한 56개 지역에서 저기 지금 점 찍은 게 다 1유로 파는 네, 지역이라고요? 그런 기업이 와. 아니,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와. 왜 유독 그럴까 했더니 특히 이탈리아는 남부로 갈수록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남부는 좀 못 살고 이제 북부가 잘 살죠, 이탈리아. 네. 그리고 특히 이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가난, 뭐 전쟁, 그다음에 뭐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시칠리아가 이탈리아 마피아의 본산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요 한 뭐 1800년대 이럴 때는 네. 세금도 굉장히 세게 주고 군 복무 의무 기간이 7년 막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생계형 농업 위주인데 젊은 청년들이 다 군 복무하러 가야 되니까 청년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도시로. 여기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 나가는 게 20세기의 첫 15년 동안에만 100만 명 이상의 시칠리아인들이 이민 갔고 예. 그중에 90%는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미국 곳곳에 이탈리아 타운도 되게 많은데 네. 뉴욕에 리틀 이틀리라고 예. 리틀 이탈리라고 예. 이렇게 있어요. 네. 거기가 시칠리아인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진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1유로 집 사러 오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는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보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향이더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1968년엔 지진도 엄청 크게 나가지고 예.
이 여기가 굉장히 언덕에 높은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평평해질 정도로 지진 피해가 커서 나가는 인구가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기사 보시면 지금도 청년 유출이 심하면 심했지 나아지지가 않는 게 일자리 없는 젊은 이탈리아인들이 남쪽의 매력을 버렸다. 이런 기사인데 요즘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이 31%입니다. 네. 저 이 지도 보면 남쪽으로 갈수록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하죠. 이건 뭐 2017년 자료기는 한데 대부분 제가 지금 1유로 주택하는 곳이 연령대가 굉장히 고령화돼 있어요. 야, 저긴 진짜 남북의 문제군요. 남북 문제. 근데 요런 시칠리아 이런 데는 농업 주로 뭐 건설업, 무역 이런 게 주로 종사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발길이 또 뚝 끊기면서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떠났죠? 근데 노인들만 남았잖아요. 예. 노인들은 곧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그 노인들이 살던 집들을 뭐 아들, 딸 또는 손주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비워놓는 거예요, 그 집을. 그래서 그런 집들을 1유로로 그냥 사가세요 한다는 그쵸? 거죠. 적게는 15년, 많게는 30년 동안 비어있는 집을 이거는 이탈리아는 집이 하나만 있으면 세금이 없는데 재산세가 2개 있으면 재산세가 붙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할아버지가 살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가 붙어서 세금을 계속 내야 돼. 그러면 1유로라도 이렇게 내놓는 게 더 나은 거죠. 뭐 1유로 좋긴 한데 그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가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안 사는 걸 텐데. 그 맞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시골에 아무 직장도 없고 할 게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비어요. 그렇다고 그 집을 100원에 사세요 한다고 해서 그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를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예. 구매하는 사람들이. 네, 구매하는 사람들 봤더니 사실 마음 같아서는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가족들도 있어요. 어린 아이를 둔 가족들이 이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예. 아니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이 1유로 주택에 왜냐면 미국에서 뭐 아무리 리모델링 비가 몇 5천만 원 뭐 1억이 든다고 해도 집을 그 규모의 집을 살 수 있는 미국의 집은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몇 배의 돈을 줘야 되니까 오는 예. 사람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여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니까 은퇴 연령층이 돈을 가지고 오죠. 근데 어떤 집인지 보면 이게 그 사이트예요. 이 이탈리아 그 집들 어떤 집인지? 시칠리아의 무소멜리라는 지역에서 1유로의 집을 내놓고 그걸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야, 겉보긴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럴듯한 것 같죠. 운치가 있죠. 제가 운치가 보여드릴게요. 있는데요. 일단 놀라지 마세요. 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리스트가. 네. 1유로짜리 1유로 집들? 1유로짜리 집들이에요. 멋지다. 1유로짜리 집들인데 예. 이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쭉 사진을 보여줘요. 예? 그리고 뭐 욕실도 2개, 뭐 침실도 3개고 뭐 체크된 것만. 발코니가 있고 100m 주변에 주차가 야. 가능한 거 말고는 없어요. 전기도 다시 끌어와야 그래도 되고 뭐- 골뚝도 없고 난방 시스템도 만들어야 아, 전기 되고 없고? 끌어와 다시 설치해야 되고. 네. 그리고 여기 사진이 이제 문. 아이고야. 근데 요 양반입니다. 요 정도는. 요 정도 지금 양반입니다. 약간 폐가가 된 그런 상태구나. 네, 그리고 요 이렇게 만약에 어. 이게 언덕에 집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런 집 사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매우 심각. 계단이 없거나 그냥 어. 외벽만 있거나 아. 아니면은 갑자기 집 보러 들어갔는데 비둘기가 막 버다다닥 날아간다거나 엄마야 막 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이런 집들을 1유로에 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며칠 전에 이런 집을 구매해서 고친 사람들 사례가 나오면서 진짜 고치면 될것 비용이 같은데. 그래서 얼마가 들었고 이 사람들 음. 어떻게 살고 있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게 정말 그 동네에 도움이 됐느냐 이런 얘기가 몇 군데 나왔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일단 집값이 1유로인 건 사실이다. 예.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만약에 경쟁이 붙었다. 그러면 한 4,500만 원까지도 오르기도 한다. 네. 일단 1유로고 이거는 조건들이거든요. 집을 1유로에 사면 집을 개조하거나 살기 좋게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집주인이 이제 산 사람이 네. 그대로 살 수는 1유로에 없. 그대로 사요. 거주할 수는 없으니까. 네. 1유로를 주고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을 사서 근데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기도 한데 뭐 어떤 지역은 전통 건축 형식은 유지해야 된다. 우리의 전통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뭐 어떤 곳은 40세 이하한테만 판다. 젊은 인구 유입을 노리고 근데 보통 이런 곳들은 진짜 조용한 시골 구석이어가지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유가 있는 은퇴 연령들 아니면 세컨드 하우스로 이렇게 많이 사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이 사이트에 나오는 시칠리아의 무소넬리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1유로의 집을 사면 부동산 수수료가 또 있어요.
한 70만 원 정도 발생이 돼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집 가격의 몇 %일 텐데. 그런 게 부동산 수수료가 어떻게 집값보다 비쌀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 70만 원 든다고요? 네. 부동산 수수료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업비가 현재 행정 서류 작업비가 있는데 예. 그게 또 한 5천 유로,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미친 와, 말도 안 돼. 근데 그걸 다 매수자가 부담해야 되고 어. 건축 허가증도 발급받아야 되고 뭐 견적도 내야 되고 안전 검증도 받아야 되고 이런 개보수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있죠. 그거를 네. 매수자가 했더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 그걸 1년 안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계획 같은 거. 그리고 건축 허가증을 발급받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사는 3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들어갈 때 공사 시작 땡 할 때 지자체에 5천 유로를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3년 안에 안 끝나면 몰수. 네, 3년 안에 안 끝나면 몰수. 근데 집에 견적을 내 가지고 이제 하려고 딱 했는데 네. 야 이거 생각보다 돈 더 많이 들겠는데 한 두세 배 더 들겠는데 그럼 공사를 멈출 수 있잖아요. 다들 예. 그렇게 멈추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을 보증금을 받는구나. 내는 거예요. 멈추면 그건 지자체가 갖는 거예요. 야. 근데 리모델링 진짜 끝나면 코베어하는 놈들 많다 정말. 리모델링 이거는 약간- 끝나면 돌려줘요. 약간 그 야. 사기성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고쳐 쓰라는 거예요. 일본은 10년 못 채우는 걸 악용한 그냥 계속 월세 돌리기 신공. 그리고 어떤 지역은 어? 반드시 우리 야. 지역에 있는 건축 사업자, 공사 인부 써야 된다. 그런 야, 지역도 있는데 너무 이 심하다, 지역은 이거. 그건 아니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리모델링이 한 3, 4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사기당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집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됐냐? 네.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1유로에 샀는데 어쨌든 리모델링 했어요. 네. 그 집이 멀쩡해졌어. 그럼 그래도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약을 두는 곳도 있어요. 못 팔게 할 못 수도 팔게 없어. 하는 곳도 있고 거주를 해야 된다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세 차익을 해가지고 내가 잘 고쳐서 팔아야지라고 네. 하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뭐랄까 굉장히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어. 네, 그게 매각이 이제 힘들 수도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어쨌든 와서 잘해서 사는 사람들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좀 멀쩡한 사람, 멀쩡한 집. 멀쩡한 집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건축 관련업을 하는 사람인데 네. 이 무소넬리라는 곳에 세 채를 샀어요. 아, 그러니까 도전, 3유로. 도전 의식을 느꼈구나. 3유로. 어. 하나는 내고. 하나는 내가 어떻게 휴가지, 고치는지 보여줄게. 하나는 레스토랑, 하나는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환원을 하겠다. 네. 그래서 뭐 웰니스 센터 세울 생각으로 뭐 했대요. 어허. 휴가용 집만 고치는데 한 4, 5천이 들어갔는데 요랬는데 네. 요래됐습니다. 요래됐습니다. 오, 예쁘게 바뀌었네. 야, 역시 전문가의 손길을 하니까 좀 낫네. 그리고 럭셔리 케이스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이 지역은 아니고 1시간 떨어진 다른 지역인데 1유로짜리 집을 사고 그 옆집까지 샀대요. 예. 나온 1유로짜리가 아닌데 텄어. 한 3,400 주고 옆집까지 사서 예. 텄어. 그래서 한 18개 정도 작은 방들이 생겼는데 요걸 다 리모델링을 해서 총 6억이 들었대요. 예. 6억 원. 이런 집을 산 거예요. 어허. 비포. 네, 비포. 비포. 이 지금 텄어요, 집. 네, 집 텄어. 오. 이렇게 했답니다. 이야. 아, 사진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뭐. 근데 이건 여기가 리모델링. 너무 허름한데 야. 발코니가 있는 집은 창문을 딱 열면 어. 바다가 확 펼쳐지면서 너무 네. 배경은 예뻐요. 아. 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물론 집을 샀어요. 네.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 공사 시작을 못했대요. 네. 근데 마침 또 홍수가 나가지고 공사 비용이 2배 이상 뛴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유로의 집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인테리어 비용만 드는 거고 땅값은 안 드는 셈이네요, 사실상. 네. 어. 뭐 이런 경우인데 어쨌든 비용이 형식적인 비용은 1유로지만 이렇게 추가로 많이 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고치고 살더라.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예를 든 이 지역에서만 180채 이상의 주택이 1유로에 팔렸고 좀 상태 좋은 집은 200채 이상이 팔렸다더라. 그래서 부동산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고 개보수하는 동안 사람이 와서 살아야 되니까 임대하는 것도 집값이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는. 아, 네, 그렇겠네. 네. 내 집 고치는 동안 그 동네에서 살고 싶을 테니까. 그렇죠.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거주하고 임대도 있었고 그리고 1유로라니까 다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방문자 유입이 이 정책 내놓고 12배가 늘어서 보러 오는 사람 관광객 늘면서 통행량이 늘고 뭐 관광 이런 부분에서 한 첫 해에 3,000% 이상이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목수, 배관공, 전기 기술자 이런 노동자들의 굉장히 많이 쓰면서 경제가 좀 잘 돌아갔다라는 돌아갔다? 얘기를 어쨌든 네. 1억 원으로 유인해서 사람들 유인해서. 들어오긴 다음에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네. 리모델링 시키고 돈 좀 그렇겠다. 있는 분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명분. 썸띵 명분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 그게 경제 활동이고 그게 결국 사회 정의입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동네는 예. 이제 대학교도 없고 학교도 좀 없고 어린이들이 와서 하는 인프라가 좀 부족한 점. 편의점도 없을 거고 네, 뭐 그런-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 인터뷰 내용을 쫙 봤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떤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 자연의 이 동네에 동참하고 동화되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주로였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이런 집은 1유로에 팔 게 아니고 네가 기부를 하면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컨셉을 했어야 돼. 오히려. 근데 사실 이게 몇 년 전에부터 지속되어 온 건데 작년에 시칠리아가 여름에 48도까지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조금 쉽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런 별장이 있으면 나는 별장 주인이 될 거야. 별장 오너가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별장을 사는데요. 예. 이 프로가 조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별장과 별장 관리인이 같이 있는 걸 사지 않으면 내가 별장 관리인이 된다. 별장 오너라도 별장 관리인이 없으면 별장 관리인부터 된다. 별장이 있는데 별장 관리인이 없으면 별장에 가서 일만 하다 온다. 근데 뭐 이걸 그렇긴 사는 하겠네. 그런 일을 하려면 차라리 별장 관리인으로 취업을 하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돈이라도 벌지. 가서 왜 별장 관리인을 하고 돈을 쓰고 일을 하고 그게 오냐. 재미나고 생각한 거지.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잔뜩 보통. 깎고 아유 재밌네. 네. 아 정말 근데 여기 이렇게 지내는 분들은 예. 진짜 의지가 있어서 뭘 어떻게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게 재미가 있어서 오는 분이고 같은 조건에 미국에서 집을 사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조건에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옮긴다. 뭐 그런 알겠습니다.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야, 여러 가지 지금 뭐 주택 공급이나 어떤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야.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네. 우리나라와는 또 남 얘기가 아닌 것이 우리나라도 부영은 네. 전 시간에 김상우 기자랑 얘기했는데 셋째는 집을 준답니다. 어? 첫째, 둘째는 1억씩, 셋째는 집. 그래서 하여튼 뭐 다 요즘 이 집이 뭔가 출산 문제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긴 있는 거는 같아요.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라도 줄 테니 그냥 와라. 네, 뭐 그런- 저 가면 안 됩니다. 함부로 가면 안 된다. 별장은 별장 관리인과 같이 구매하는 거다. 면도기를 살 때 면도 날 안 사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례를 요즘 가져와봤습니다. 오 소장님이 이 인테리어 문제에 가장 관심이 아니. 많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인테리어 얘기하지 마세요. 오소장님이 요즘 인테리어에 인테리어 크게 당했어? 조금 싸게 하려고 했다가 네, 아주 인테리어에 진심이 되셔가지고 돌아오신. 좋은 분 만났습니다. 네, 좋은 분 네. 만나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어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